아버지, 제발 제 집만은 안 됩니다. 32살 아들이 밤마다 울었습니다. 처갓집 다녀올 때마다 무너졌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어머니 선옥은 처음엔 몰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을.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반찬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대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던데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무서운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분당 대저택에 사는 장인. 재력가로 소문난 그 남자가 사위의 집을 노렸습니다. 담보로 잡아 3억을 대출받으려 했습니다. 사위 몰래, 동의 없이, 심지어 도장까지 위조했습니다. 선옥이 발견한 건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인생을 무너뜨릴 폭탄이었습니다. 수익은 7대3, 위험은 반반. 완벽한 사기 구조였습니다. 58살 시장 반찬가게 주인이 거대한 재벌 집안과 맞섰습니다. 법을 몰랐지만 배웠습니다. 증거를 모았습니다. CCTV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생일상에서 모든 걸 폭로했습니다. 과연 선옥은 아들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장인의 계획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장인에게 집을 빼앗길 뻔한 사위와 이를 막아낸 시어머니의 통쾌한 복수극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복받은 이야기입니다. 구독하시면 복이 찾아오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오늘의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반. 시장 골목에 첫 불빛이 켜집니다. 선옥은 반찬가게 셔터를 천천히 올립니다. 쇠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가릅니다. 30회째 반복하는 동작입니다. 손은 저절로 움직이고 발은 제기를 찾아갑니다. 스테인리스 용기를 꺼냅니다. 시금치 무침을 담습니다. 가격표를 붙입니다. 5,000원. 앞치마 끈을 묶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58살 얼굴이 비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늙은 얼굴입니다. 선옥은 한숨을 삼킵니다. 옆 가게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오만복입니다. 생선가게 주인입니다. 선옥과 같은 해에 이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고무 장갑을 끼며 지나갑니다. 두 사람은 눈인사를 나눕니다. 말은 없습니다. 30해를 함께한 사람들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전 10시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단골 할머니가 김치를 삽니다. 젊은 주부가 멸치볶음을 삽니다. 선옥은 정확하게 담아줍니다. 계산대에서 돈을 받습니다. 거스름돈을 건넵니다.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사장님, 요새 안색이 안 좋아 보이던데? 단골 손님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묻습니다. 선옥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사흘째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무겁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김달래가 나타납니다. 건어물가게 사장입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선옥가게 앞에 섭니다. 배추를 고르는 척하며 선옥을 살핍니다. 날카로운 눈입니다.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한 눈입니다. 선옥아. 달래가 부릅니다. 선옥이 고개를 듭니다. 네. 뭔 일 있어? 얼굴에 다 써 있는데. 선옥은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냥 요새 좀 피곤해서요. 달래는 믿지 않는 표정입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습니다. 배추를 집어듭니다. 계산을 합니다. 가면서 한 번 더 뒤돌아봅니다. 선옥은 고개를 돌립니다. 오후 2시
손님이 뜸해집니다. 선옥은 남은 반찬을 정리합니다. 휴대폰을 꺼냅니다. 화면을 켭니다. 아들 지호에게서 온 메시지가 없습니다. 어제도 없었습니다. 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돕니다. 전화를 걸까요? 말까요? 아들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막연히 불안합니다. 화면을 끕니다. 오만복이 다가옵니다. 손에 아메리카노 2잔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를 선옥에게 건넵니다. 자, 받아. 내가 사줄 차례인데 내가 먼저 샀다. 선옥은 받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고마워요. 오만복이 옆에 앉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선옥을 힐끗 봅니다. 지호 요새 어때? 회사 잘 다니지? 가벼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선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커피 잔을 놓습니다. 잘 다니죠, 뭐. 처갓집이 좋던데? 분당의 대저택이라며? 오만복이 웃으며 말합니다. 사돈 잘 만나면 사위팔자도 펴지는 법이야. 우리 지호 이제 출세할 거 아니야? 선옥은 웃지 못합니다. 입술만 실룩입니다. 오만복은 눈치챕니다.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더 묻지 않습니다. 커피만 마십니다. 오후 6시 선옥은 가게 문을 닫습니다. 손수레에 남은 반찬을 씻습니다. 무겁습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집으로 향합니다. 골목을 걷습니다. 3달 전까지만 해도 이 길이 좋았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들이 기다리고 있을 집. 며느리가 밥을 차려놓을 집. 그런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집 앞에 서면 숨이 막힙니다. 문을 열기가 두렵습니다. 안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서입니다. 밤 10시 집 앞에 도착합니다. 불이 꺼져 있습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거실도 어둡습니다. 안방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선옥은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발소리를 죽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아들 방문 앞에 섭니다.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옵니다. 그 안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낮고 억눌린 소리입니다. 남자가 우는 소리입니다. 지호입니다. 32살 아들이 울고 있습니다. 선옥은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 멈춥니다. 주먹을 쥡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힙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노크하지 않습니다. 뒤돌아섭니다. 거실로 돌아옵니다.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달력을 봅니다. 어제가 일요일이었습니다. 지호는 토요일 저녁 처갓집에 갔습니다. 일요일 밤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날 밤마다 울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 지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옥은 달력 위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하나, 둘, 셋. 3개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밥을 짓습니다. 식탁을 차립니다. 지호가 나옵니다. 세수를 한 얼굴입니다. 하지만 눈두덩이 부어 있습니다. 선옥은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지호도 말이 없습니다. 며느리 유리가 나옵니다. 단정한 원피스 차림입니다. 화장이 깔끔합니다. 식탁에 앉으며 환하게 웃습니다. 어머님 진짜 최고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던데요. 어머님 반찬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대요. 목소리가 밝습니다. 과할 정도로 밝습니다. 선옥은 애매하게 미소 짓습니다. 그래요? 감사하네요. 유리는 반찬을 집어먹습니다. 계속 칭찬합니다. 시금치가 맛있다고.
된장찌개가 일품이라고. 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습니다. 유리가 회사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보, 오늘 중요한 미팅 있다며? 아버지가 부탁하신 거 잊지 마. 지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숟가락을 놓습니다. 물을 마십니다. 유리가 다시 묻습니다. 여보? 알았어. 목소리가 작습니다. 기운이 없습니다. 선옥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봅니다. 무언가 어긋나 있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지 않는 느낌입니다. 식사가 끝납니다. 지호와 유리가 출근합니다. 현관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유리가 무언가 재촉하는 말투입니다. 지호는 짧게 대답합니다. 문이 닫힙니다. 선옥은 홀로 남습니다. 식탁을 정리합니다. 지호의 밥그릇이 반 이상 남아 있습니다. 선옥은 그것을 보며 멈춥니다. 아들이 무언가 감추고 있습니다. 며느리도 이상합니다. 처갓집에 다녀올 때마다 우는 아들, 과하게 밝은 며느리, 무거운 침묵. 선옥은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물소리가 부엌을 채웁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아들 생각뿐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아침 7시, 식탁에 4명이 앉아 있습니다. 선옥, 지호, 유리, 그리고 상위의 반찬들. 유리가 먼저 숟가락을 듭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뜨고 감탄합니다. 어머님, 진짜 이 맛은 어디서도 못 먹어요. 우리 아버지가 또 그러시던데 이번 주말에 꼭 어머님 음식 좀 싸가라고. 칭찬입니다. 하지만 선옥의 귀에는 다르게 들립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장인, 최만수, 분당 대저택에 사는 그 사람. 선옥은 고개만 끄덕입니다. 지호는 밥만 먹습니다. 유리는 계속 말합니다. 지난 주말 아버지네 집 이야기입니다. 정원이 아름다웠다고, 음식이 풍성했다고, 하나하나 늘어놓습니다. 지호는 숟가락을 놓습니다. 물을 마십니다. 손이 떨립니다. 물잔이 흔들립니다. 유리가 지호를 봅니다. 눈빛이 날카롭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대답이 짧습니다. 기운이 없습니다. 유리는 더 묻지 않습니다. 대신 미소를 지으며 밥을 계속 먹습니다. 선옥은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낍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지호의 것입니다.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습니다. 급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저 급한 전화라서요.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선옥과 유리가 남습니다. 유리는 아무렇지 않게 김치를 집어먹습니다. 선옥은 안방 문을 봅니다. 방 안에서 지호의 목소리가 새어나옵니다. 경어를 쓰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말투입니다. 네, 장인어른. 알겠습니다. 네. 오늘 중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선옥은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물소리로 통화 내용이 묻힙니다. 유리가 도와준다며 옆에 섭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에이, 어머님. 제가 해야죠. 유리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선옥 옆에 바짝 붙어 섭니다. 귓가에 속삭입니다. 어머님, 요새 지호가 좀 예민해요. 회사에서 승진 압박이 있대요. 우리 아버지가 도와주시려는데 지호가 자존심 때문에 힘들어하나 봐요. 설명입니다. 하지만 선옥은 믿지 않습니다. 승진 압박 때문에 밤마다 울까요? 처갓집 다녀올 때마다 무너질까요? 통화가 끝납니다. 지호가 나옵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출근한다며 현관으로 갑니다. 유리도 뒤따라갑니다. 현관에서 두 사람이 속삭입니다. 빨리 도장 찾아. 시간 없어. 유리의 목소리입니다. 날카롭습니다. 조급합니다.
아까의 상냥한 목소리가 아닙니다. 지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문이 닫힙니다. 도장? 선옥은 그 단어에 귀를 기울입니다. 무슨 도장일까요? 왜 급하게 찾는 걸까요? 오전 10시 시장 반찬 가게. 선옥은 손님을 응대합니다. 하지만 정신이 없습니다. 거스름 돈을 잘못 줍니다. 손님이 지적합니다. 사장님, 1,000원 더 주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선옥은 돈을 다시 받습니다. 손님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봅니다.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좀 쉬세요. 손님이 갑니다. 선옥은 계산대에 앉습니다. 머리를 감줍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오만복이 지나갑니다. 생선 손질하다 쉬는 시간입니다. 선옥 가게 앞에 섭니다. 야, 선옥아. 지호 요새 회사 잘 다니지? 다시 같은 질문입니다. 선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잘 다녀. 그래. 근데 얼굴이 왜 그래? 무슨 걱정 있어? 오만복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습니다. 진지한 표정입니다. 선옥은 말하려다 멈춥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요새 좀 피곤해서. 에이,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몇 년 봤는데. 뭔 일 있잖아. 오만복이 다그칩니다. 선옥은 한숨을 쉽니다. 사실은 지호가 요새 이상해. 처갓집 다녀올 때마다 밤에 울어. 뭐, 30이 넘은 놈이 운다고? 오만복이 눈을 크게 뜹니다. 선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3번이나 봤어. 방문 닫고 혼자 울어. 내가 노크하면 괜찮다고만 하고. 그게 혹시 며느리랑 싸운 거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며느리는 멀쩡해. 오히려 너무 멀쩡해서 더 이상해. 오만복은 턱을 괴고 생각합니다. 장인 쪽에서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사돈이 재력가라며? 그러게. 나도 그게 의심스러워. 김달래가 나타납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다가옵니다. 뭐? 지호가 울어? 왜? 달래가 큰 소리로 묻습니다. 선옥이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달래는 목소리를 낮춥니다. 대체 무슨 일인데? 선옥이 다시 설명합니다. 달래는 듣다가 인상을 찡그립니다. 이거 완전 수상한데? 처갓집이 뭔가 압박하는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확실한 게 없어. 그럼 알아봐야지. 가만히 있을 거야? 달래가 다그칩니다. 선옥은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일단 지호한테 직접 물어봐. 아들이잖아. 물어봤어. 괜찮다고만 해. 그럼 며느리한테 물어보든지. 며느리는 더 말 안 해. 오히려 변명만 늘어놓아. 세 사람은 한동안 침묵합니다. 오만복이 먼저 입을 엽니다. 일단 지켜봐. 뭔가 이상한 거 보이면 바로 말해. 우리가 도울게. 달래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선옥은 두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합니다. 가슴이 조금 따뜻해집니다. 오후 6시. 선옥은 일찍 가게를 닫습니다. 집으로 갑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유리가 먼저 와 있습니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습니다. 선옥이 들어오자 화면을 빠르게 닫습니다. 너무 빠릅니다. 선옥은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응. 오늘 손님이 없어서. 선옥은 부엌으로 갑니다. 저녁을 준비합니다. 유리는 거실에서 통화를 시작합니다. 목소리가 밝습니다. 네, 아버지. 잘 진행되고 있어요. 곧 마무리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옥은 칼질을 멈춥니다.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마무리되는 걸까요? 밤 9시. 지호가 들어옵니다.
넥타이가 풀어져 있습니다. 얼굴에 피곤이 가득합니다. 식탁에 앉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유리가 옆에 앉아 지켜봅니다. 선옥도 마주 앉아 있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지호가 먼저 일어납니다. 방으로 들어갑니다. 유리도 뒤따라 들어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선옥은 설거지를 합니다. 안방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유리가 뭔가 따지는 말투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시는데.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했잖아. 지호의 목소리입니다. 간신히 참는 목소리입니다. 시간? 계약서에 날짜 찍혀 있어. 도장만 찍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야? 쉽지. 그냥 찍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선옥은 물을 틀어 소리를 냅니다. 듣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귀는 저절로 그쪽으로 향합니다. 계약서, 도장, 날짜, 단어들이 머릿속에 박힙니다. 설거지를 마칩니다. 거실 불을 끕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안방에서는 여전히 소리가 납니다. 유리의 목소리만 들립니다. 지호는 말이 없습니다. 선옥은 이불을 머리까지 덮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새벽 1시, 선옥은 화장실에 갑니다. 복도로 나옵니다. 안방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그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또 울고 있습니다. 선옥은 문 앞에 섭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 멈춥니다. 그냥 섭니다. 오래 섭니다. 눈물이 납니다. 참습니다. 방으로 돌아옵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아들이 무언가에 짓눌려 있습니다. 며느리와 장인이 무언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도장,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옥은 결심합니다. 알아내야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들을 구해야 합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지호의 회사 사무실 전화기가 울립니다. 직원이 받습니다. 표정이 굳습니다. 대표실로 달려갑니다. 대표가 수화기를 듭니다. 통화가 시작됩니다. 대표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통화가 끝납니다. 박지호 대리 불러. 직원이 지호를 호출합니다. 지호가 대표실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10분이 지납니다. 20분이 지납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립니다. 지호가 나옵니다. 얼굴이 흙빛입니다. 자리로 돌아옵니다.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봅니다. 손이 떨립니다. 마우스를 쥐지 못합니다. 점심시간. 지호는 회사 밖으로 나갑니다. 공원 벤치에 앉습니다. 휴대폰을 듭니다. 장인에게 전화를 겁니다. 연결음이 길게 이어집니다. 받지 않습니다. 다시 겁니다. 여전히 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시도입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습니다. 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머리를 감쌉니다. 같은 시각, 시장 반찬 가게, 손님이 많습니다. 선옥은 정신없이 반찬을 담습니다. 계산을 합니다. 거스름 돈을 건넵니다.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아들 생각뿐입니다. 계약서, 도장, 어젯밤 들은 단어들이 맴돕니다. 오후 2시, 손님이 빠집니다. 선옥은 잠시 앉아 쉽니다. 오만복이 다가옵니다. 손에 아메리카노 2잔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를 건넵니다. 자, 받아. 고마워. 선옥은 받아 마십니다. 오만복이 옆에 앉습니다. 야, 아까 손님한테 들었는데. 응? 지호네 회사 쪽에서 이상한 소문이 돈다더라.
선옥은 커피를 마시다 멈춥니다. 오만복을 봅니다. 무슨 소문? 재무 문제로 조사받는 직원이 있다는데 혹시 지호 아니겠지? 가슴이 철렁합니다. 선옥은 고개를 젓습니다. 설마 지호가 무슨 재무 문제가 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거야. 오만복은 선옥의 표정을 살핍니다. 불안이 역력합니다. 더 묻지 않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응, 고마워. 오만복이 갑니다. 선옥은 혼자 남습니다. 커피를 다 마십니다. 휴대폰을 꺼냅니다. 지호에게 전화를 겁니다.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냅니다. 읽지 않습니다. 불안이 커집니다. 손이 떨립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습니다. 오후 4시 김달래가 나타납니다.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습니다. 선옥 가게로 옵니다. 반찬을 사지 않습니다. 그냥 섭니다. 선옥아, 응? 뭔가 이상하다 했지? 응. 그럼 직접 알아봐야지. 증거를 찾아야 해. 달래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선옥은 어떻게 하냐고 묻습니다. 집에 뭔가 있을 거야. 서류든 뭐든. 찾아봐. 그게 뭐가 문제야? 아들 집인데 못 찾아볼 것도 없잖아. 달래의 말이 맞습니다. 선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어. 찾아볼게. 그래. 뭐 나오면 바로 연락해. 달래는 손을 꽉 잡아줍니다. 선옥은 그 손에서 힘을 얻습니다. 오후 6시 선옥은 집에 돌아옵니다. 유리가 없습니다. 지호도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선옥은 거실을 둘러봅니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요? 안방으로 갑니다. 문을 엽니다. 책상 서랍을 엽니다. 서류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확인합니다. 월급 명세서, 통장,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습니다. 옷장을 엽니다. 옷들을 뒤적입니다. 주머니를 확인합니다. 없습니다. 침대 밑을 봅니다. 박스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엽니다. 사진, 책, 오래된 물건들, 없습니다. 선옥은 주저앉습니다.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때 눈에 띕니다. 유리의 노트북 가방입니다. 소파에 놓여 있습니다. 선옥은 다가갑니다. 가방을 듭니다. 무겁습니다. 열어봐야 할까요? 망설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우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결심합니다. 지퍼를 엽니다. 노트북이 있습니다. 꺼냅니다. 열어봅니다. 비밀번호를 요구합니다. 모릅니다. 가방을 더 뒤집니다. 서류 파일이 나옵니다. 꺼냅니다. 열어봅니다. 첫 장, 투자 제안서입니다. 청운건설, 신규 사업 계획. 선옥은 손이 떨립니다. 넘깁니다. 둘째 장, 투자 구조도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차입금 6억, 자기자본 4억. 선옥은 숨이 막힙니다. 셋째 장, 담보 내역입니다. 박지호 명의 빌라, 분당 남단, 감정가 3억. 선옥은 파일을 떨어뜨립니다. 손이 풀립니다. 주저앉습니다. 아들 집을 담보로 잡으려 한다는 겁니다. 장인이 사업 자금을 위해 아들 동의도 없이 현관문이 열립니다. 유리입니다. 선옥은 급히 파일을 집어 가방에 넣습니다. 일어섭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어머님 계셨어요? 유리가 밝게 인사합니다. 선옥은 대답합니다. 응, 일찍 들어왔어. 저녁 준비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 괜찮아. 선옥은 정신을 차리려 애씁니다. 손을 씻습니다. 얼굴을 씻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창백한 얼굴이 비칩니다. 밤 9시 지호가 들어옵니다. 평소보다 늦습니다. 표정이 어둡습니다. 식탁에 앉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선옥은 지호를 봅니다. 말을 해야 할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더 확실해져야 합니다. 식사가 끝납니다. 지호가 방으로 들어갑니다. 유리도 따라 들어갑니다. 선옥은 설거지를 합니다. 안방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유리의 목소리입니다. 회사에서 뭐래? 대표가 불렀다며? 별말 없었어. 거짓말. 아버지가 전화하셨잖아. 그래서 대표가 날 불렀다는 거야. 내 아버지가 전화해서 이상한 소리 했다고. 지호가 소리를 지릅니다. 처음 듣는 큰 목소리입니다. 선옥은 설거지를 멈춥니다. 이상한 소리? 뭐가 이상해? 사업 기회를 주시는 건데. 기회? 내 집 담보로 잡으려는 게 기회야? 그게 뭐가 문제야? 나중에 다 돌려받으면 되잖아. 만약 실패하면 우리 집은 어떻게 돼? 실패 안 해.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인데. 유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호는 말이 없습니다. 선옥은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이 막힙니다. 밤 11시 선옥은 휴대폰을 듭니다. 김달래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달래야, 심각해. 내일 시간 있어? 답장이 바로 옵니다. 있어. 아침에 만나. 선옥은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밤이 깊습니다.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납니다. 무언가 크고 무서운 것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옥은 그것을 느낍니다. 등골이 서늘합니다. 아들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든. 새벽 3시 선옥은 잠들지 못합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안방에서는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선옥은 일어납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물을 마십니다. 의자에 앉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투자 제안서, 담보, 빌라, 10억, 6억, 3억.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장인이 무언가를 꾸미고 있습니다. 아들을 이용해서 며느리는 그것을 돕고 있습니다. 아들은 저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짓눌려가고 있습니다. 선옥은 주먹을 쥡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힙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더 세게 쥡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아들을 구해야 합니다. 선옥은 결심을 다집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불안했던 눈빛이 아닙니다. 단단한 눈빛입니다.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7시 선옥은 김달래를 만납니다. 시장 뒤편 작은 카페입니다. 두 사람은 구석 자리에 앉습니다. 선옥이 어젯밤 발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투자 제안서, 담보, 빌라, 모든 것을 말합니다. 달래는 듣다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칩니다. 이 XX들이 완전히 아들 집 뺏으려는 거잖아. 달래가 욕을 합니다. 목소리가 큽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봅니다. 선옥이 조용히 하라고 손짓합니다. 달래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하긴. 이게 조용히 할 일이야? 당장 경찰 가야지. 아직 확실하지 않아. 증거가 더 필요해. 달래는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진정하려 애씁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증거가 더 필요하지. 그럼 뭘 더 찾아야 해? 도장이야. 어젯밤에 며느리가 도장 찾으라고 했어. 지호 도장? 응. 아마 계약서에 찍으려는 것 같아. 그럼 도장을 숨겨야지. 이미 숨겼을 거야. 지호가. 달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생각에 잠깁니다. 그럼 장인이 몰래 도장을 만들 수도 있지 않아? 선옥은 눈을 크게 뜹니다.
생각지 못한 부분입니다. 도장을 몰래 만든다고? 그래.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만들 수 있어. 요새는 보안이 느슨하거든. 그럼 도장 가게를 확인해 봐야 해. CCTV가 있을 거야. 달래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선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어. 그런데 어느 도장 가게에 갔을지 어떻게 알아? 지원의 동네에 도장 가게 몇 개 없어. 다 돌아보면 돼. 그래, 오늘 당장 가볼게. 두 사람은 카페를 나옵니다. 달래가 선옥의 손을 잡습니다. 선옥아, 무서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오만복도 있고. 고마워, 달래야. 선옥은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참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지금은 오전 11시. 선옥은 시장 가게를 임시로 닫습니다. 지온의 동네로 갑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갑니다. 분당에 도착합니다. 첫 번째 도장 가게를 찾습니다. 골목 안쪽에 작은 가게가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사장이 반깁니다. 어서 오세요. 저, 한 달 전쯤 박지호라는 이름으로 도장 만든 기록이 있나요? 사장이 장부를 뒤적입니다. 고개를 젓습니다. 없는데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선옥은 가게를 나옵니다. 두 번째 가게를 찾습니다. 역시 없습니다. 세 번째 가게, 없습니다. 네 번째 가게입니다. 조금 더 큰 가게입니다. 들어갑니다. 사장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기요. 네, 손님. 어떻게 오셨어요? 한 달 전쯤 박지호라는 이름으로 도장 만든 기록이 있을까요? 사장이 장부를 확인합니다. 한참을 찾습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있네요. 한 달 전 23일에 제작했습니다. 선옥의 가슴이 뜁니다. 찾았습니다. 누가 주문했는지 기억하세요? 글쎄요. 워낙 손님이 많아서. CCTV가 있나요? 사장이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있긴 한데 개인정보라서요. 선옥은 사정합니다.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아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 도장이 불법으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요. 사장이 선옥을 봅니다. 진지한 눈빛을 읽습니다. 고민합니다. 한숨을 쉽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보여드리죠. 사장이 컴퓨터를 켭니다. CCTV 파일을 엽니다. 날짜를 검색합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됩니다. 가게 안이 보입니다. 손님들이 드나듭니다. 선옥은 화면을 집중해서 봅니다.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입니다. 정장 차림입니다. 선옥은 그를 압니다. 최만수입니다. 장인입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화면 속 최만수가 사장과 이야기합니다. 도장을 주문합니다. 사장이 이름을 적습니다. 박지호. 최만수는 신분증 사본을 건넵니다. 증거입니다. 완벽한 증거입니다. 이 영상 복사할 수 있을까요? 선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사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USB 있으세요? 아니요. 그럼 제가 하나 드릴게요. 사장이 서랍에서 USB를 꺼냅니다. 파일을 복사합니다. 선옥에게 건넵니다. 선옥은 받으며 절을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선옥은 가게를 나옵니다. USB를 꽉 쥡니다. 손이 떨립니다. 기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옵니다. 오후 2시, 선옥은 부동산 중개소를 찾습니다. 유리가 언젠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주 가는 곳이라고. 중개소 문을 엽니다. 중개인이 앉아 있습니다. 선옥을 봅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최만수 회장님이 여기 자주 오시나요? 중개인이 경계합니다. 누구신데요? 아, 저는 투자 상담건으로 왔어요. 회장님이 소개해 주셨거든요. 선옥이 거짓말을 합니다. 목소리가 자연스럽습니다. 중개인이 조금 풀립니다. 아, 그러세요? 네, 회장님 자주 오시죠. 요즘 큰 사업 하신다면서요? 네, 맞아요. 분당 쪽 빌라를 담보로 3억 대출받아서 청운건설 신규 프로젝트 하신다고. 선옥은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뒀습니다. 가방 안에서. 중개인은 모릅니다. 계속 말합니다. 곧 계약 완료되면 공사 시작한다고 하시던데요. 투자하실 거예요? 아, 네. 생각 중이에요. 근데 담보가 확실한 건가요? 물론이죠. 박지호 씨 명의 빌라예요. 감정가 3억이니까 안전하죠. 박지호 씨가 누구죠? 회장님 사위분이요. 젊은 분인데 잘 나가는 회사 다니신데요. 선옥은 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녹음도 충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아, 그래요? 명함 드릴게요. 중개인이 명함을 건넵니다. 선옥은 받습니다. 중개소를 나옵니다. 밖에 나와 숨을 깊이 쉽니다. 손이 떨립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녹음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재생해 봅니다. 선명합니다. 증거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오후 5시 선옥은 법률구조공단을 찾습니다. 달래가 알려준 곳입니다. 상담실에 들어갑니다. 변호사가 앉아 있습니다. 선옥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투자 제안서, USB, 녹음 파일. 변호사는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이건 사문서 위조와 사기 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본인 동의 없이 도장을 만들고 재산을 담보로 잡으려 했으니까요. 그럼 고소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증거도 충분하고요. 변호사가 말합니다. 선옥은 안도합니다. 그런데, 네,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역고소할 수 있어요. 역고소요? 네.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각오하셔야 해요. 선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요.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일단 증거를 더 모으세요. 계약서 원본이 있으면 더 좋고요. 알겠습니다. 선옥은 공단을 나옵니다. 해가 집니다. 하늘이 붉습니다. 선옥은 하늘을 봅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볍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밤 9시 집에 도착합니다. 지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옥은 지호를 방으로 부릅니다. 문을 닫습니다.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USB, 녹음, 투자 제안서. 지호는 화면을 봅니다. 장인이 도장을 만드는 장면을 봅니다.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주먹을 쥡니다. 이 XX가. 지호가 욕을 합니다. 처음 듣는 욕입니다. 선옥은 지호의 어깨를 잡습니다. 지호야, 진정해. 우리 이제 싸워야 해. 제대로. 엄마, 미안해요. 제가 약해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 엄마가 있잖아. 모자가 껴앉습니다. 오랜만에 안깁니다. 지호가 웁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분노의 눈물입니다. 싸움이 시작됩니다. 수요일 오전, 선옥과 지호는 집에 있습니다. 유리는 외출했습니다. 쇼핑 간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입니다.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유리의 노트북이 책상 위에 있습니다. 지호가 노트북을 엽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틀렸습니다. 결혼기념일인가? 선옥이 묻습니다. 지호가 다시 입력합니다. 또 틀렸습니다. 유리 생일은? 세 번째 시도입니다. 화면이 열립니다. 성공입니다. 바탕화면이 나타납니다. 파일 폴더들이 보입니다. 지호는 최근 문서 폴더를 엽니다. 여러 파일이 있습니다. 하나씩 확인합니다. 엑셀 파일, PDF 파일, 워드 파일. 그중 하나가 눈에 띕니다. 청운건설 신규사업 계획 투자 유치안 최종본. 파일을 엽니다. 사업계획서입니다. 첫 페이지에 투자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총 사업비 10억, 차입금 6억, 자기자본 4억, 담보 내역 박지호 명의 빌라 감정가 3억. 선옥과 지호는 화면을 응시합니다. 숨소리마저 멈춘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깁니다. 수익 배분 구조입니다. 최만수 70%, 박지호 30%, 위험 부담 50대 50. 지호의 손이 떨립니다. 마우스를 꽉 쥡니다. 이게 뭐야? 수익은 7대 3인데 위험은 반반이라고? 완전히 사기잖아. 선옥이 말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약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완료. 담보 설정 3월 15일 예정. 대출 실행 3월 20일 예정. 사업 개시 4월 1일. 오늘이 3월 열이틀입니다. 사흘 남았습니다. 엄마, 이거 캡처해야 해요. 지호가 말합니다. 선옥은 휴대폰을 꺼냅니다. 화면을 찍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모든 페이지를 찍습니다.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립니다. 유리가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놀랍니다. 지호가 급히 노트북을 닫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지호야, 빨리 나와. 선옥이 속삭입니다. 두 사람은 안방을 나옵니다. 거실로 갑니다. 유리가 현관에 서 있습니다. 쇼핑백을 들고 있습니다. 두 분 다 계셨어요? 유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응. 지호 오늘 휴가야. 선옥이 대답합니다. 목소리가 자연스럽습니다. 유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구나. 그럼 점심 먹고 가려고 했는데 잘 됐네요. 유리가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선옥과 지호는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오후 1시, 점심을 먹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무겁습니다. 유리만 밝게 웃으며 말합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우리 집 가실 거죠? 아버지가 어머님 꼭 뵙고 싶대요. 글쎄, 선옥이 애매하게 대답합니다. 유리가 지호를 봅니다. 여보, 이번 주말은 꼭 가야 해. 중요한 일 있잖아. 무슨 일? 지호가 묻습니다.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유리가 미소 짓습니다. 계약건 있잖아. 아버지가 기다리신대. 마지막 서명만 하면 되는 거래. 난 서명 안 한다고 했잖아. 여보. 유리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선옥이 끼어듭니다. 밥 먹을 때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 죄송해요, 어머님. 근데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요. 유리가 눈물을 글썽입니다. 연기 같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진짜입니다. 여보, 우리 미래를 위한 거야. 왜 이해 못해? 미래? 내 집 담보로 잡는 게 미래야? 지호가 소리칩니다. 포크를 내려놓습니다. 유리가 당황합니다. 누가 그런 소리 했어? 내가 다 알아. 내 노트북에 다 있더라. 유리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노트북을 봤어? 그래, 봤어. 사업 계획서도 봤고 수익 배분도 봤어. 7대 3의 위험은 반반이라며? 이게 사업 파트너야, 사기야?
그게 아니라 유리가 변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선옥이 차분하게 말합니다. 유리야, 이제 그만해. 우리 다 알아. 유리가 선옥을 봅니다. 눈빛이 흔들립니다. 어머님, 내 아버지가 뭘 하려는지 다 알아. 도장도 몰래 만들었지? CCTV에 다 찍혔어. 유리가 얼어붙습니다. 숨이 멎은 것 같습니다. 그건 변명하지 마. 이제 끝났어. 지호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유리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여보, 제발. 아버지가 너무 간절하셔서 사업이 안 되면 우리 집안이 집안? 내 집 날려서 내 집안 살리겠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내 집 담보로 잡는 게 뭔데? 지호가 소리를 지릅니다. 유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합니다. 울기만 합니다. 선옥이 일어섭니다. 유리야, 너도 피해자일 수 있어. 아버지한테 이용당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법적으로요? 유리가 고개를 듭니다. 눈물 범벅 얼굴입니다. 그래.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로 고소할 거야. 아버지를 고소하신다고요? 어쩔 수 없어. 내 아버지가 먼저 선을 넘었어. 선옥이 말합니다. 목소리가 단단합니다. 유리는 주저앉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습니다. 어떻게 중얼거립니다. 선옥은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지호의 손을 잡습니다. 지호야, 가자. 우리 할 일이 있어. 네, 엄마. 두 사람은 유리를 남겨두고 나갑니다. 유리의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들립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후 3시, 선옥과 지호는 경찰서에 갑니다.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증거물을 제출합니다. USB, 녹음 파일, 사진, 모든 것을 담당 형사가 검토합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사문서 위조와 사기 미수로 입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이 고개를 숙입니다. 지호도 함께 숙입니다. 경찰서를 나옵니다.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하늘이 노랗습니다. 선옥과 지호는 나란히 걷습니다. 엄마, 응? 제가 약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지호야, 넌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있잖아. 그리고 만복 이모도 있고 달래 이모도 있어.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지호가 멈춰섭니다. 선옥도 멈춥니다. 지호가 선옥을 봅니다.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들. 두 사람은 껴안습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싸움의 중심을 지났습니다. 이제 결전이 남았습니다. 밤 8시, 집에 도착합니다. 유리가 없습니다. 짐이 없습니다. 나간 것 같습니다. 선옥과 지호는 거실에 앉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아마 역공할 거야. 역공이요? 그래.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맞고소할 수 있어. 변호사가 그러더라. 그럼 괜찮아. 우리한테 증거가 있잖아. 진실은 밝혀질 거야. 선옥이 지호의 손을 잡습니다. 따뜻합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함께니까요. 금요일 오전 10시, 선옥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받습니다. 여보세요? 박선옥 씨시죠?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출석 요구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선옥의 손이 떨립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출석 요구요? 제가 왜요? 명예훼손 고소건으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이요? 누가요? 고소인은 최만수 씨입니다. 전화가 끊깁니다. 선옥은 휴대폰을 든 채 얼어붙습니다. 역공입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당하니 무섭습니다. 시장 가게 앞에서 멍하니 서 있습니다. 손님이 와도 보이지 않습니다. 김달래가 지나가다 선옥을 봅니다. 이상합니다. 선옥아, 왜 그래? 달래가 달려옵니다. 선옥의 어깨를 잡습니다. 선옥이 고개를 듭니다. 달래야, 경찰서에서 전화 왔어. 출석하래. 뭐? 왜? 명예훼손이래. 장인이 날 고소했대. 뭐라고? 그 XE. 달래가 욕을 합니다. 큰 소리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봅니다. 달래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겁먹지 마. 우리한테 증거 있잖아. 응. 그래도 무서워. 선옥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달래가 선옥을 안습니다. 괜찮아. 내가 같이 갈게. 혼자 안 보낼 거야. 오만복도 다가옵니다. 상황을 듣고 분노합니다. 이건 완전히 겁죽이잖아.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려는 거야. 맞아. 전형적인 역고소야. 달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선호가 변호사한테 연락해. 당장. 응. 선옥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듭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합니다. 상황을 설명합니다. 변호사가 내일 동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토요일 오전 9시 반. 선옥은 경찰서 앞에 섭니다. 변호사가 옆에 있습니다. 김달래와 오만복도 함께 왔습니다. 지호는 회사가 있어 오지 못했습니다. 괜찮으실 겁니다.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변호사가 말합니다. 선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조사실로 들어갑니다. 형사가 앉아 있습니다. 선옥과 변호사가 자리에 앉습니다. 박선옥 씨, 최만수 씨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했습니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형사가 묻습니다. 선옥은 입을 엽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요? 네. 제 아들이 사문서 위조와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엽니다. USB를 꺼냅니다. 녹음 파일을 꺼냅니다. 사진을 꺼냅니다. 모두 책상 위에 놓습니다. 형사가 하나씩 확인합니다. 표정이 바뀝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습니다. CCTV 영상을 봅니다. 최만수가 도장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이건 형사가 중얼거립니다. 녹음 파일을 듣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증언이 들립니다. 사진을 봅니다. 사업계획서입니다. 증거가 명확하네요. 오히려 최만수 씨가 피의자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먼저 고소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합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예훼손건은 무혐의 처리하겠습니다. 최만수 씨 사건을 더 조사하겠습니다. 선옥은 안도합니다. 숨을 크게 쉽니다. 변호사가 선옥의 손을 톡톡 칩니다. 잘하셨어요. 조사실을 나옵니다. 달래와 오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옥을 보자마자 달려옵니다. 어떻게 됐어? 무혐의래. 걱정하지 마. 다행이다. 달래가 선옥을 안습니다. 오만복도 어깨를 두드립니다. 잘했어, 선옥아. 정말 잘했어. 네 사람은 경찰서를 나옵니다. 밖은 화창합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선옥은 하늘을 봅니다. 눈물이 납니다. 참습니다. 오후 2시 집에 도착합니다. 지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옥을 보자마자 달려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무혐의야. 걱정 마. 다행이다. 지호가 선옥을 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도입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립니다. 유리입니다. 짐을 들고 들어옵니다. 선옥과 지호를 봅니다. 표정이 복잡합니다. 어머님, 지호. 유리가 먼저 말을 엽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눈물을 흘립니다. 진짜 눈물입니다. 선옥은 유리를 봅니다. 며느리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유리야, 네 어머님, 넌 어떻게 할 거니? 저는 아버지 편이 아니에요. 지호 편이에요. 유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호를 봅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아버지 말만 믿고. 유리, 이제 알았어. 아버지가 뭘 하려는지. 나도 이용당한 거였어. 유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선옥에게 건넵니다. 이거 계약서 원본이에요. 아버지가 숨겨둔 거. 제가 몰래 가져왔어요. 선옥이 받습니다. 펼쳐봅니다. 계약서입니다. 담보 설정 계약서입니다. 박지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장이 찍혀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꾸 도장 찍으라고 했어요. 근데 지호가 안 찍으니까. 그래서 몰래 도장을 만든 거였어요. 유리가 계속 말합니다. 저도 오늘 알았어요. 아버지 서재를 뒤지다가 이걸 찾았어요. 그리고 다른 서류들도. 유리가 더 많은 서류를 꺼냅니다. 사업 실패 기록입니다. 빚 독촉장입니다. 파산 위기 서류입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망했어요. 사업이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지호를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선옥과 지호는 말을 잃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장인은 절박했습니다. 사위를 희생시켜서라도 살아남으려 했습니다. 유리야, 고마워. 선옥이 말합니다. 유리가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니야. 넌 잘못이 없어. 내 아버지 문제야. 선옥이 유리의 손을 잡습니다. 따뜻합니다. 유리가 웁니다. 저녁 7시. 선옥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받습니다. 여보세요? 사돈 어르신이십니까? 남자 목소리입니다. 낯익습니다. 최만수입니다. 네. 내일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제 생일이기도 하고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사돈. 최만수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됩니다. 가족끼리 경찰까지 가는 게 말이 됩니까? 가족이라면 사위 집을 담보로 잡으려 했습니까? 선옥의 목소리도 단단합니다. 최만수가 잠시 침묵합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내일 다 설명하겠습니다. 오십시오. 전화가 끊깁니다. 선옥은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지호와 유리가 봅니다. 엄마, 장인어른이요? 응. 내일 집으로 오래. 갈 거예요? 가야지. 끝을 내야지. 선옥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같이 갈게요, 엄마. 나도요, 어머님. 유리도 말합니다. 세 사람은 서로 봅니다. 결의에 찬 눈빛입니다. 밤 11시. 선옥은 침대에 눕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일이 결전의 날입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습니다. 아들을 위해, 정의를 위해. 선옥은 눈을 감습니다. 깊은 숨을 쉽니다. 내일 모든 것을 끝내겠습니다. 일요일 오후 5시. 선옥, 지호,
유리는 최만수의 집 앞에 섭니다. 분당 대저택입니다. 정원이 넓습니다. 집이 큽니다. 하지만 선옥은 주눅 들지 않습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거실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최만수, 친척들, 모두 선옥 일행을 봅니다. 분위기가 차갑습니다. 최만수가 일어섭니다. 웃으며 다가옵니다. 가짜 미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돈.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선옥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최만수를 똑바로 봅니다. 최만수가 당황합니다. 미소가 굳습니다. 자, 앉으십시오. 식사 준비했습니다. 식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생일상입니다. 하지만 케이크는 없습니다. 최만수가 자리를 가리킵니다. 선옥 일행이 앉습니다. 식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긴장이 흐릅니다. 최만수가 먼저 말을 엽니다. 사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오해요? 뭐가 오해입니까? 선옥이 묻습니다.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최만수가 당황하며 말합니다. 제 도장건 말입니다. 그건 실수였습니다. 제가 지호 도장인 줄 모르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선옥이 끊습니다. 최만수의 얼굴이 굳습니다. 뭐라고요? CCTV에 다 찍혔습니다. 도장 가게에서 제 아들 이름 대고 신분증 사본 내면서 주문하신 거. 주변이 술렁입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립니다. 최만수가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건 사업을 위해서. 사업? 제 아들 집 담보로 잡으려고 몰래 도장 만드신 게 사업입니까? 사돈, 말을 조심하십시오. 최만수가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선옥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지호가 일어섭니다. 장인어른, 뭐야? 계약서 원본 여기 있습니다. 지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펼쳐서 보여줍니다. 담보 설정 계약서입니다. 최만수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걸 어떻게? 유리가 가져왔습니다. 모두가 유리를 봅니다. 유리가 일어섭니다. 아버지를 봅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유리야, 넌 내 딸이잖아. 최만수가 소리칩니다. 유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하지만 남편이 더 중요해요. 최만수가 주저앉습니다. 의자에 털썩 앉습니다. 선옥이 계속 말합니다. 사업 실패 기록도 있습니다. 빚 독촉장도 있습니다. 파산 위기 서류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서류를 꺼냅니다. 책상 위에 놓습니다. 친척들이 눈을 크게 뜹니다. 회장님이 망했다고? 진짜야? 수군거림이 커집니다. 최만수가 얼굴을 손으로 가립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사위를 이용하려 하신 겁니까? 제 아들 집 빼앗아서 빚 갚으려고요? 선옥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분노 때문입니다. 최만수가 고개를 듭니다. 이용이 아니야. 같이 사업하자는 거였어. 같이 돈 벌자고. 같이요? 수익은 7대 3인데 위험은 반반이라고 하시면서요? 지호가 말합니다. 노트북을 꺼냅니다. 펼칩니다. 사업계획서를 보여줍니다. 수익 배분 구조가 화면에 큽니다. 친척들이 숨을 죽입니다. 최만수가 변명합니다. 그건 제가 투자를 더 많이 해서. 거짓말. 담보는 제 집인데요. 지호가 소리칩니다. 최만수가 할 말을 잃습니다. 선옥이 일어섭니다. 최만수 앞에 섭니다. 내려다봅니다. 사돈어른. 우린 가난합니다. 시장에서 반찬 팔아서 겨우 살았습니다. 제 아들도 회사 다니며 간신히 집 한 채 마련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빼앗으려 하십니까? 가족이라면서요? 사돈. 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사문서 위조와 사기 미수로요. 증거도 다 있습니다. 선옥이 USB를 꺼냅니다. 책상 위에 놓습니다. 녹음기를 꺼냅니다. 놓습니다. 사진을 꺼냅니다. 놓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봅시다. 최만수가 고개를 떨굽니다. 손이 떨립니다. 말을 못합니다. 아버지, 친척 하나가 소리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사위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맞아요. 이건 사기잖아요. 친척들이 최만수를 비난합니다. 최만수는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립니다. 경찰 2명이 들어옵니다. 선옥이 미리 연락한 겁니다. 경찰이 최만수에게 다가갑니다. 최만수 씨입니까? 네. 사문서 위조와 사기 미수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최만수가 고개를 듭니다. 선옥을 봅니다. 지호를 봅니다. 유리를 봅니다. 모두 차가운 눈빛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만수가 일어섭니다. 경찰을 따라갑니다. 현관으로 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거실에 침묵이 흐릅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일어나 나갑니다. 아무 말 없이 나갑니다. 선옥, 지호, 유리만 남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봅니다. 유리가 먼저 울음을 터뜨립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선옥이 유리를 안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님. 유리가 선옥 품에서 웁니다. 선옥이 유리의 등을 쓰다듬습니다. 지호가 2 사람을 안습니다. 세 사람이 껴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입니다. 밤 9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불을 켭니다. 세 사람이 거실에 섭니다. 지호가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선옥에게 건넵니다. 엄마, 이거 뭐니? 이혼 서류예요. 제가 미리 준비했어요. 유리가 놀라 지호를 봅니다. 여보, 미안해, 유리. 난 더 이상 못하겠어. 지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유리가 울먹입니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이혼해줄게. 유리가 봉투를 받습니다. 펜을 꺼냅니다. 서명합니다. 지호에게 돌려줍니다. 지호도 서명합니다. 선옥은 2 사람을 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깨진 신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유리가 짐을 챙깁니다. 작은 가방 하나입니다. 현관으로 갑니다. 돌아봅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지호, 행복해. 문이 닫힙니다. 유리가 갑니다. 선옥과 지호가 남습니다. 2 사람은 소파에 앉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엄마, 응? 이제 끝난 거죠? 응, 끝났어. 지호가 선옥 어깨에 기댑니다. 선옥이 지호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겼습니다. 하지만 대가도 컸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지켰으니까요. 아들을, 집을, 정의를. 밤이 깊어갑니다. 2 사람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따뜻합니다.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평화가 옵니다. 3 달 후, 5월의 아침입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시장 입구에 새 간판이 달렸습니다. 지온의 행복 반찬. 선옥과 지호가 함께 만든 가게입니다. 새벽 5시 반. 선옥이 셔터를 올립니다. 옆에서 지호가 돕습니다. 2 사람은 웃으며 준비를 시작합니다. 반찬을 담습니다. 가격표를 붙입니다. 식탁을 닦습니다. 엄마,
이 일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지호가 말합니다. 목소리가 밝습니다. 선옥이 웃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어? 네. 손님들 얼굴 보는 것도 좋고 반찬 만드는 것도 재밌어요. 우리 아들 이제 다 컸네. 선옥이 지호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지호가 웃습니다. 오전 9시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오만복입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습니다. 와, 개업 축하한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선옥이 웃으며 받습니다. 고마워, 만보가. 가게가 예쁘네. 지호도 잘하고 있고. 오만복이 가게를 둘러봅니다.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 무침, 콩자반. 모두 선옥과 지호가 만든 것들입니다. 이거 다 사간다. 에이, 그냥 줄게. 안 돼. 장사해야지. 오만복이 돈을 내밀며 우깁니다. 선옥이 웃으며 받습니다. 첫 매출입니다. 김달래도 나타납니다. 손에 떡을 들고 있습니다. 선옥아, 개업 축하해. 달래야, 고마워. 두 사람이 껴안습니다. 달래가 가게를 구경합니다. 와, 진짜 잘 꾸몄다. 지호 솜씨가 좋네. 엄마한테 배웠죠, 뭐. 지호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달래가 지호 어깨를 톡톡 칩니다. 착하다, 착해. 효자네. 세 사람이 웃습니다. 오만복도 합류합니다. 네 사람은 가게 앞에 섭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행복한 얼굴들입니다. 오전 10시 법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선옥이 전화를 받습니다.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선옥과 지호는 법원으로 향합니다. 법정에 섭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습니다. 피고인 최만수는 사문서 위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선옥은 안도합니다. 지호도 표정이 밝아집니다. 최만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박지호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합니다. 판결이 끝납니다. 선옥과 지호는 법정을 나옵니다. 밖은 맑습니다. 하늘이 파랗습니다. 엄마, 이겼어요. 그래, 이겼어. 지호가 선옥을 안습니다. 선옥도 지호를 안습니다. 오래 안고 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엄마는 정말 대단하세요. 지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선옥의 눈시울도 붉어집니다. 하지만 웃습니다.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네, 엄마.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걷습니다. 벤치에 앉습니다. 하늘을 봅니다. 구름이 흐릅니다. 바람이 붑니다. 오후 2시 가게로 돌아옵니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모자가 함께하는 반찬 가게라고, 맛있다고. 선옥과 지호는 정신없이 일합니다. 반찬을 담습니다. 계산을 합니다. 인사합니다. 미소 짓습니다. 진짜 미소입니다. 오후 5시 손님이 끊깁니다. 선옥과 지호는 의자에 앉습니다. 피곤하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엄마, 오늘 장사 정말 잘 됐어요. 그래, 우리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것도 행복하네요. 지호가 웃습니다. 선옥도 웃습니다.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있습니다. 선옥이 꺼냅니다. 발신자를 봅니다. 유리입니다. 펼쳐봅니다. 지호도 옆에서 읽습니다. 어머님, 지호. 정말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나요? 저는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며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어머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지호, 미안해.
두 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유리올림. 선옥은 편지를 접습니다. 지호에게 건넵니다. 지호는 읽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듭니다. 엄마, 유리도 힘들었겠죠? 그랬을 거야. 용서해야 할까요? 지금은 아니야. 시간이 필요해. 선옥이 말합니다. 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후 6시 가게를 정리합니다. 셔터를 내립니다. 집으로 향합니다. 골목을 걷습니다. 오만복과 마주칩니다. 야, 오늘 장사 잘 됐어? 응, 대박이었어. 그래, 역시 우리 선옥이 복덩이야. 오만복이 웃습니다. 선옥도 웃습니다. 지호도 웃습니다. 만보가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와. 밥 해줄게. 좋지. 달래도 부를게. 그래, 같이 와. 세 사람은 골목 끝에서 헤어집니다. 오만복은 자기 집으로, 선옥과 지호는 자기 집으로. 밤 8시, 집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선옥이 만든 된장찌개입니다. 지호가 맛있게 먹습니다. 밥그릇을 비웁니다. 엄마,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네. 설거지를 함께 합니다. 지호가 설거지를 하고 선옥이 닦습니다. 말없이 일합니다. 하지만 편안합니다. 밤 10시, 선옥은 자기 방에 누워 있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지난 석 달이 지나갑니다. 힘들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겼습니다. 아들을 지켰습니다. 집을 지켰습니다. 정의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희망을 지켰습니다. 선옥은 눈을 감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다시는 그 어떤 문턱도 우리를 삼키지 않기를, 우리는 우리 발로 서 있기를,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기를, 그렇게 행복하기를. 새벽 5시, 선옥이 일어납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밥을 짓습니다. 찌개를 끓입니다. 식탁을 차립니다. 지호가 나옵니다. 세수를 한 얼굴입니다. 밝은 얼굴입니다.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그래, 좋은 아침이야. 두 사람은 식탁에 앉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웃습니다. 밥을 다 먹습니다. 준비를 합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합니다. 엄마, 오늘도 화이팅? 그래, 우리 화이팅.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시장으로 향합니다. 해가 뜹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시장 간판이 보입니다. 지온의 행복 반찬. 햇살이 간판을 비춥니다. 반짝입니다. 선옥과 지호는 셔터를 올립니다. 가게가 열립니다.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웃으며 맞이합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입니다. 힘들었지만 이겨낸 삶입니다. 함께라서 행복한 순간들입니다. 선옥은 반찬을 담으며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사랑으로, 용기로, 그리고 희망으로. 이제 우리 앞에는 밝은 미래만 남았습니다. 해가 높이 뜹니다. 시장이 활기찹니다. 사람들이 오갑니다. 선옥과 지호는 웃으며 일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옥과 지호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증거를 모았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승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용기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선옥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용히 살아가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들. 가족을 위해서라면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에게 짓눌려 있나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나요?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안고 있나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선옥에게 오만복과 김달래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목소리를 높이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강력한 적이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진실과 정의는 결국 승리합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깁니다. 선옥이 증명했습니다. 58살 시장 반찬가게 주인이 거대한 재벌 집안을 상대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법을 몰랐지만 배웠습니다. 두려웠지만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희망을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묵묵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복수했을까요?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다음 주 이 시간에 공개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용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